국제 핵통제 분석 핵통제는 아직 죽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병행 협상으로 핵질서 재정립 나서야 한다. 이 시간에는 스탠퍼드대 후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로즈 고테뮬러와 전 NATO 부 사무총장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차관이 미국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지에 기고한 논문 에세이를 소개한다. 2025년 4월 1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거의 매주 핵무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3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핵무기를 거대한 괴물이자 세상에서 가장 실존적인 위협이라 부르며 이걸 쓰면 세상이 끝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하냐고 발언했다. 이러한 핵 억제 지향적 접근은 트럼프 정부가 국제 군축 협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2010년 뉴스타트인 START, 끝나가는 마지막 핵 군축 조약.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한 핵 군축 조약은 2010년 체결된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인 누 START로 전략 핵 탄두를 1,550기로 제한하고 미사일 발사대 등도 포함해 상호 검증 체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 조약은 2026년 2월 만료될 예정이며 2023년 2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조약 이행 중단을 선언하면서 실효성마저 약화됐다. 이후 러시아는 핵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물러난 상태다. 중국의 조용한 핵무장 확대 1,500기 목표. 한편 중국은 핵무기 현대화와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 과거 수백 기 수준의 소규모 보복 전력에 머물던 중국은 현재 5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2035년까지 최대 1,500기까지 확장할 전망이다. 중국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핵공격이 가능한 핵 3위일체인 트라이에드를 완성 중이며 이에 대한 미국과의 논의는 거부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러시아와 중국의 동시 핵능력 강화에 대비해 양국과 병행적인 핵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군사 경제 등 다른 분야에서는 협상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핵 분야만큼은 제한적 대화 공간이 존재한다. 이는 비용도 위험도 높은 냉전식 핵 군비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1. 러시아 기존 협력 경험 기반의 조약 연장 가능성.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60여 년간 핵 협상을 이어온 핵동급국이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핵 문제를 양국 관계의 갈등과 분리해 다뤄왔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당시에도 핵조약 이행은 지속됐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은 뉴스타트인 START 이행 중단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최근인 2025년 2월 푸틴은 조약 만료가 1년 남았다며 연장 협상 의지를 내비쳤고 러시아 외무차관 리아브코프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의 대화 분위기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 1980에서 90년대에도 공식 조약 없이 상호 자율적 군축 이행이 이루어진 선례를 고려할 때 뉴 START의 핵무기수 제한을 양국이 자율적으로 유지하는 방식도 유효한 과도기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프랑스, 영국,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들도 핵무기 증강을 자제하는 공동선언에 동참할 수 있다. 중국 신뢰 예측 가능성 중심의 비한정 통제 모델 필요. 중국과는 달리 미국은 핵 협상 경험이 부족하다. 다만 NPT인 핵확산금지 조약, CTBT인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등 다자 틀에서는 협력해왔으며 중국은 현재 핵보유 5개국 협의체인 파이브 누클리어 웨펀 스테이츠 포럼 의장국이다. 문제는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보다 전력이 적은 상황에서 핵 군축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실질 협상을 거부해왔다는 점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력을 줄이기 전까지는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은 신규 미사일 4일로 수백 개를 풍력 발전소로 위장해 발표하는 등 투명성 부족 문제도 크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뉴스타트 START가 종료되면 새 조약 없이 백지 상태에서의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핵 증강에 대한 자발적 제한, 정보 교환, 미사일 실험 통보, 위기 소통 메커니즘 등 신뢰 구축 조치 중심의 협상이 유효할 수 있다. 3. 협상 병행 전략으로 러시아와는 제한, 중국과는 통제. 미국은 러시아와는 뉴 START 연장과 새로운 전략 전술 핵무기 제한 조약을, 중국과는 핵통제 위기관리 협상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는 일기 행정부 당시 푸틴과 핵탄두 동결합의 원칙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추가 진전을 도모할 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 돔 개발 의도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경우 러시아의 S-500 방어체계 역시 제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과의 협상에서는 미국은 FOBS인 궤도폭격무기 금지 조항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예측 불가능한 궤적을 통해 방어망을 우회할 수 있어 지휘 통제 시설에 대한 위협이 치명적이라는 분석이다. 4. 법적 조약 아닌 정치적 합의도 가능성. 미 상원의 조약 비준이 어려울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합의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는 핵 통제의 틀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는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 약속도 확실히 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회의 속에 독일, 폴란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이 자국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 억제의 명확한 메시지는 새로운 핵 확산을 막는 데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냉전으로의 회귀 아닌 핵 외교의 부활을 해야 한다. 러시아와의 기존 신뢰, 중국과의 새로운 접근, 그리고 핵우산 신뢰 회복을 병행할 경우 미국은 향후 수십 년간 핵 확산과 군비 경쟁을 억제하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거래의 기술인 더 아트 오브 더 딜을 핵 외교에 적용할 순간이다.